얼마 전 목돈이 필요해서 통장 잔고를 싹 열어봤어요. 속상하더라고요. 제가 처음 직장 생활한 게 언젠데 그동안 손 놓고 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그나마 지금 모아놓은 돈은 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모은 거였어요. 지금 알고 있는 걸 진작 알았더라면. 돈을 거의 모으지 못했던 그 시절과 지금을 비교해보면 수입보다는 생각에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정도 푼돈은 아껴봤자야. 친구들을 안 만날 수 없으니까 맛있는 거 먹고 차 마시고 가끔 늦으면 택시 타고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날엔 내가 이렇게 일했는데 나를 위해 이 정도도 못해? 라는 생각에 할부로 가지고 싶던 것도 가끔 지르고 남들 보기에 있어 보이는 소비도 많이 했어요. 그래도 술은 거의 마시지 않고 큰 돈을 쓴 것 같지도 않은데 월급은 스치듯 안녕이었습니다. 더 신기한 건 월급이 오르면 그때부터 저축해야지 했던 다짐이 무색하게 월급이 오른 만큼 씀씀이도 같이 커졌어요. 그래도 재테크는 해야지 라는 마음에 은행에서 권해주는 말만 믿고 가입한 ETF들은 몇 년이 지나도 그 자리 혹은 마이너스. 나는 재테크에 소질이 없는 사람인가 보다 했어요. 그러다 김승호 회장님의 책을 읽고 강연을 들으며 돈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돈은 인격체다. 작은 돈은 어린아이처럼 소중히 대해야 한다. 돈은 시간의 힘으로 불려라. 그리고 찾아본 평범했던 사람이 부자가 된 대다수의 이야기에는 절약과 돈 공부가 필수였습니다. 절약. 그때부터 예쁜 쓰레기 안 사기, 사기 전에 몇 번 더 생각하기, 외식 줄이기, 커피값 줄이기, 쇼핑앱, 배달앱 삭제하기, 남겨둬야 한 앱은 알람 다 끄기 같은 제 나름의 절약은 했지만 크게 돈이 쌓이진 않았어요. 그래도 돈이 좀 모이기 시작한 건 목표를 정하고 켈리 최 회장님이 말씀하신 통장 여러 개 만들기를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재테크 관련 영상, 책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금액 1억 모으기죠. 주식을 하더라도 유의미한 수익을 낼 수 있고 부동산을 시작할 수도 또는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몇 년 안에 얼마를 모으겠다 목표 세우셨나요? 이제 통장을 나눕니다. 4개의 통장이라는 책에서는 자동 돈관리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통장 나누기가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급여 통장, 급여 수령 및 고정지출 관리용, 소비통장, 변동지출 관리용, 예비통장, 예비자금 관리용, 투자통장, 투자관리용. 각 통장을 사용하는 용도별로 구분하세요. 저는 프로 자기계발러이기 때문에 자기계발도 추가했습니다. 먼저 한 달에 나가는 비용을 다 적어봤어요. 세금, 공과금, 휴대폰 할부금, 보험료, 식비 이렇게 다 적고 최소한으로 줄인 금액을 소비통장에 배당합니다. 급여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고정지출은 자동 납부로 다 빠져나가게 하고 소비통장과 투자통장, 자기계발통장, 예비통장에 나누어 보냅니다. 이때 중요한 건 소비통장에 금액이 모자란다고 절대 더 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달 월급이 들어오면 소비통장에 남았던 금액은 예비통장으로 보내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내가 얼마를 벌어서 얼마를 지출하고 최종적으로 얼마를 남겼는지 파악할 수 없다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파산하는 사태도 벌어집니다. 이렇게 차곡차곡 돈의 그릇을 키워놓으면 돈을 모으고 불리는 속도도 빨라지고 혹시나 돈을 잃었다고 한들 돈의 그릇이 이미 커져 있기 때문에 다시 돈을 모으기까지 시간이 더 짧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돈 공부. 맞아요. 저축한다고 해서 절약만 한다고 해서 모두 부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돈을 불리라고 하면서 절대 원금을 잃지 말라고 하는데 사실 저도 잃고 싶어서 잃은 건 아니었거든요. 돈 공부를 하라는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책을 읽으라고 해서 유명한 책을 구매했는데 도저히 안 읽혀서 앞에 조금 읽다가 포기한 적도 많았어요. 그러다
김승호 회장님이 경제 용어부터 공부하라고 하신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읽은 책이 만화 경제 상식 사전. 이렇게 쉽게 쓰인 책들로 시작했어요. 전문가가 아닌 저처럼 돈을 잘 모르는 평범한 사람들이 재테크에 성공한 이야기들을 읽다 보니 그 중에서 따라하고 싶은 부분들이 생겼어요. 신기한 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니까 소액으로 할 수 있는 투자처들이 보이고 그 중에서 제 상황에 맞는, 저에게 맞는 방법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렇게 목표가 생기면 욕심이 나서 더 절약을 하게 되고 공부하고 싶은 선순환이 생겼어요. 물론 저도 예전에 누가 뭘로 돈 많이 벌었다는 이야기 들으면 그건 그 사람이니까 된 거지 라는 마음이 컸어요. 나는 월급이 적어서 안 돼. 나는 나이가 많아서 힘들어. 나는 그만큼 뛰어나지 않아. 나를 가로막고 있는 내가 재테크에 성공하기 힘들다고 생각한 이유는 뭔가요? 나와 같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혹은 나보다 안 좋은 상황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분들의 노하우를 그대로 내 걸로 만들어 보세요. 얼마 전 서희숙 작가님을 유튜브에서 알게 됐어요. 50대 찜질방 매점 이모가 코로나로 일자리를 잃고 2년 만에 25억 자산가가 된 이야기를 풀어내는데 정말 멋있었어요. 물론 쉬운 길이 아닐 수는 있어요. 그래도 나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오늘은 내가 한 달에 사용하는 비용을 다 적어보는 것부터 시작해봐요. 통장을 4개에서 5개로 쪼개고 정해진 금액 안에서 생활하기. 네이버 가계부가 편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도움받아보세요. 그리고 나와 비슷한 상황에서 재테크에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 찾아보기. 이 정도는 우리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작은 한 걸음이지만 미래의 내가 엄청 고마워할 거예요. 돈이 돈을 벌어다 주는 경제적 독립 기념일을 향해 우리 두 손 꼭 잡고 같이 한 걸음 나아가 봐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